보신 것처럼 미국의 이란 본토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 최고 수위로 상승했습니다. 확전 여부의 열쇠는 이란 하메네이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이란의 대응에 따라 중동 정세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정세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이번 공습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앞서 진행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공습 당시의 미 워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잠시 후에 헤그세스 장관까지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이거든요. 나서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 만큼요. 네. 계속해서 이란의 상황이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 특히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지상부만 타격을 받았지 특히 포르도 핵시설 지하에 있는 시설은 아직 뭐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백악관 내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그렇게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댄 케빈 합참의장이나 존 네클리프 CIA 국장 그리고 미 중부사령관 마이클 코릴라 사령관 등이 예. 이번 작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국방장관은 조금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런 예. 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어떤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고 또 백악관이 공습 당시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그만큼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상황들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어서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영미권 언론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갬블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도박이잖아요. 네. 항상 좋은 수만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네. 의미인데 후보 시절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벌인 끝없는 멍청한 전쟁들을 피하겠다고 한 발언에 네. 사실 이번에 나선 그 대응이 본인 말과 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성적을 판단을 한다면 예. 누가 봐도 이번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뭐 이란의 예. 보복 공격이 없습니다만 이란이 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이렇게 직접 참전할 그렇게 긴박하고 그렇게 국가의 어떤 존망의 위협이 있었냐?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중요했냐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지금 있어서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현지에서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좀 들려드릴 텐데 우선은 현장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일단은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왜 네. 했을까? 결국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전쟁 초기부터 포르도 핵시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불가능하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졌고 상당히 군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자, 이란의 핵 능력을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완전히 어찌 보면 무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포르도만은 내가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최소 1년에서 2년, 3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참전을 했지만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지금 이제 미국 펜타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현재 기자회견 장면 저희가 조금 전에 같이 보여드렸고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을 하면서 보복을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지금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 걱정이 되는데 자위권을 선택했다는 점을 이란이 강조를 했고 한 가지 떠오르는 게 5년 전에 솔레이마니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미군 기지에 직접 군사적인 반격을 시도할까요, 이번에도? 5년 전에 했었죠. 예. 했었지만 약속 대련이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미군들은 이미 다 대피했고요. 예. 이미 대피한 미군 기지, 즉 이라크에 있는 아사드 기지를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양측 간의 충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약속 대련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것은 뭐 앞으로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란이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본토를 공격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예. 또 보복을 하고 싶은데 보복에 따른 미국의 또 다른 추가적인 공격도 두렵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로 국가 간의 체면이라는 것도 또 있다 보니까 5년 전처럼 반격을 하는 모양을 취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일종의 그런 합의된 반격 같은 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미국 현지 펜타곤에서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고 전해진 바로는 다시 한번 이란 공습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이 네.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공이 이란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의 폭격 뒤에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직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 존립을 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미 노선을 온건하게 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자진 퇴진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거든요. 네.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예. 않은 선택이 남았고요. 대미 노선 온건하게 변경한다.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본토를 공격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복이 없이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너무 그냥 지는 모양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건가요? 너무나 굴욕적이죠. 예. 사실은 뭐 본인 이란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도 이란이 이제는 힘이 정말 약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려운 선택에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이 선택지도 그렇게 쉽지 않다. 예.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이란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합동 작전에 의해서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고민하는데 시간이 들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다려줄까 하는 부분도 관건이거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예. 언제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뭐 협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미국의 어떤 요청에 화답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긴 해요. 예. 어떤 카드가 있냐? 400kg에 해당하는 농축 우라늄이 지금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예. 예를 들면 포르도의 지하의 시설에 있던 농축 우라늄도 이미 공격 전에 반출을 해서 어디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핵시설에 있는 농축 우라늄도 다 이란이 안전한 곳에 지금 보존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전체 한 400kg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미국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한 60% 정도 농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농축해서 90% 넘어가면 사실상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겠다. 과거 같으면 이것을 러시아 쪽이나 다른 국가에 반출을 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으로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빨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 앞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뭐 제재를 푼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려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협상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지금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역량이 얼마나 손상됐는지가 관심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그러니까 이번 공습을 수개월간 준비를 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만큼 우리 공격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란 입장은 다르거든요. 이게 정작 벙커 아래는 온전하고 지상부만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전쟁 같은 게 좀 이루어지면 항상 한쪽은 우리 공격 잘했다, 한쪽은 거의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12발의 벙커버스터가 포르도에만 12발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12발에 한 발에 몇 톤이죠? 14톤입니다. 거의 14톤짜리 12발이 포르도에만 떨어졌고요. 나머지 이스파한의 나탄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그렇다면 포르도가 12발의 우리 슈퍼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GBU 57 12발을 맞았어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거의 완전히 붕괴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란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 파괴됐다는 얘기를 하기 어렵겠죠. 예. 시간이 점차 지나면 아마 실제 다 망가진 것을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도 실제 피해는 좀 상당할 걸로 예상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46년간 적대 관계였는데 사실 상대 영토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이 뭐 이스라엘을 지원하거나 이렇기는 했어도 그만큼 이번 공격이 대형 사건이었고 사실 저도 앞서서 뉴스를 접하고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놀란 분들 많았을 텐데 이란 국영 TV가 영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이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공격도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란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이제 보복 방안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중동의 아랍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거나 그리고 또 네. 하나가 바로 테러죠.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란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란이 이런 표적물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어제 공격하기 전에 이미 미국 쪽에서는 국무부 쪽에서는 중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이나 시민들은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를 미 국무부에서 이미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미리 경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벙커버스터까지 투하하면서 직접적인 영토 공격을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과연 이제 자국민을 이란이 정말 위해를 가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아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예.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싫고요. 그렇다면 자국민이 사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은 군사적 수단은 엄청 많죠. 그래서 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또다시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 시민이나 미군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이번 공격 관련해서 아까 이제 갬블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뭐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포르도 예. 그리고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나타냐후의 설득이 통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뻐하는 분위기고요. 예.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은 상당히 근심이 지금 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이 시나리오를 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발 이란 핵협상을 빨리 추진해서 합의를 지으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걸프 국가들의 바람과는 달리 협상이 그렇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6차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걸프 국가들은 가장 지금 고심이 심하고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 걸프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지금 가장 가슴 뼈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교수님 뵈가지고 이제 핵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공습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후에는 조금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 보십니까? 원만하진 않겠죠. 원만하진 않다. 그러나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예.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공방, 무력 충돌이 무한대로 계속될 것인가? 예. 불가능하겠죠. 그것도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이란이 돌아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 돌아오기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큰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당근책을 준다든지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란이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란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룰루랄라 협상 테이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출구 전략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이 전쟁이 끝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평화적이라거나 원만한 상황은 선을 넘어섰고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의 협상 정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의 시간을 직접 줬는데 그 2주 채 되지 않고 빠르게 공습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도 해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 협상 6차 회동을 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어떤 아틀란틱이라는 미국 주간지 보도에서는 주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2주간의 기간을 준 것도 전부 다 이란을 속이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심을 시킨 걸까요? 예. 그래서 2주 동안 마치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던 기한을 줬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그다음 B2를 띄우기 위한 모든 군사적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2주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왜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공격을 했냐.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예. 본인 이란에게 직접적인 미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도 했고, 그다음에 투르키에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을 중지한다고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란이 이걸 완전히 거부했어요. 예. 이게 이번 주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이제는 협상에는 협상 성공 가능성은 낮다.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더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마 이런 결론 때문에 서둘러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막 작전의 가능성이었을 수도 있고 그 2주가 이란이 아닌 미국에게 주는 2주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주를 얘기한 건 진심이었지만 좀 날짜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면서 중동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걱정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서 60여 명의 이란 내 우리 국민을 대피시켰는데 아직도 이란의 70여 명, 이스라엘의 460여 명의 국민이 체류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분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네. 교민들이 남기를 원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사업체가 있고 예. 거기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생계가 또 걸려 있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남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대사관에서 아마 대피를 하시라고 했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중동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전망은 이제 이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서 조금은 굴욕스럽지만 빨리 협상 테이블로 와서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핵 협상을 통해서 이 국면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예. 아니면 협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끄면서 미국이 다시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볼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 저는 이란에게 더 불리하다. 지금 빨리 나와서 협상하는 것이 낫죠.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이란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이란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란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 판단은 이란이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리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리한 공방전이 좀 최소한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펜타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에 나온 얘기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미국에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액션도 결국에는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렇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여기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예. 아니면 주변 걸프 국가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 네,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이란의 수뇌부가 이번에 정말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 이번 결정이 이란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란의 다음 선택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펜타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그리고 국방부 당국의 기자회견 화면 보여드리면서 오늘 미국의 이란 본토 공격과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